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한폐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그것을 예전의 기록을 가지고, 즉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경과가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날짜 10월 16일 날짜를 보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압록강 근처에서 발병이 됐고, 또 만주 여행 중에 이게 발병이 되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원산까지 옵니다. 원산만 해도 훨씬 우리나라도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원산에 있는 관청에 결근자, 근무를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더라. 이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시 1918년도, 그러니까 3.1운동 하기 바로 전에 스페인 독감이 2차 대유행이 한 것이 8월입니다. 8월에 유럽과 미국에서 확 유행을 하는데요. 그게 불과 한 달 반 만에, 즉 강계군에서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기록이 10월 11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강계군의 반 이상이 걸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5일 날 경성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지만 사실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고등학생격이죠.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나 봅니다. 여행 중에 집단 발병이 됩니다. 즉, 이걸로 봐서는 압록강 근처에 있는 강계군에서 발병이 됐고, 만주는 상당히 만연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에 16일 날짜를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원산까지 진격을 합니다. 즉, 강계에서 원산까지 오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짜가 있나요? 관청 역소, 역소하면 이제 근무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관청이라고 하면 됩니다. 관공서에, 쉽게 말하면 관공서에 흠근자, 이제 사실 흠자예요. 근무를 하는데 흠이 되는 거야.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결근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흠근자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근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사실 흠근자입니다.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반수이더라. 드디어 원산에도 돌림성 감기, 유행성 감기가 퍼졌다. 즉, 스페인 독감이 퍼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행성이 강했나 봅니다. 요 이제 내용들이 사실 세로로 돼 있어도 보기 어려워서 그거를 제가 가로로 좀 입력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옛날 글씨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워서 현대 번역문과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청 역소하면 이제 근무하는 곳이니까 관청이죠, 그냥. 관공서에 흠결자, 근데 번역을 제가 결근자라고 했습니다만, 근무를 못하는 거야. 근무를 못하는 사람이 반수더라. 원선에도 드디어 돌림감기가 생기더라. 유행성 감기가 온 거죠. 요새, 그러니까 요 당시에 경향 이제 서울과 시골이라는 뜻이죠. 서울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신문 보도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뭐 몇 명씩 생겼나 보죠. 그래서 경향을 물론 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방을 논하지 않고 어디나 다 악성의 감기인데 너무 센 놈인 거예요. 보통의 감기가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악성이라는 걸 다 붙였거든요. 악성의 감기가 유행한다는 일은 그런 거를 이미 보도를 이제 전날 며칠 전에 보도를 했잖아요. 이미 보도를 했거니와 했는데, 원산에서 요새 감기의 전염이 맹렬해서 아주 그냥 심각하다는 얘기죠. 감기가 맹렬해서 원산 경찰서, 이게 경인데 이게 잘못 입력됐네요. 경찰서에서는 13일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감기로 인하여서 수십 명의 흠근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근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벌써 이제 전염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매일
24명씩 되던 24명, 20여 명이 되던 외근하는 순사, 그러니까 순사는 사실 경찰이죠. 사실 돌아다니는 순사. 그러니까 외근하는 순사가 겨우 4명밖에 출근하지 못한 20여 명 중에서 4명만 출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반의 반밖에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모양으로 공황 역사는 이제 그 두려움 공포란 뜻이에요. 큰 공포를 일으켰다. 왜냐면 20명, 25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습니다. 20여 명이니까 20명 넘겠죠. 20여 명 중에서 4명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반의 반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밖에 못 나왔으니까 그 20명으로 치면 15명, 16명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관에 이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원산이 무역항이거든요. 무역항이니까 이제 뭐 관세미고 이런 세관들이 있겠죠. 세관과 마찬가지로 회주점이 뭐냐면요. 지금 따지면은 해운회사,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물건 보내고 받고 여객 오고 가고 이런 걸 담당.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 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운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주점과 또 조선 우선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못 찾았습니다. 어떤 조선 우선 회사에서도 대부분 흠근자가 나와서 거의 여관 근무자들이 전멸하다시피 한 형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도 어때요? 우한폐렴 딱 하면은 이제 확진자 나오고 뭐하고 완전히 폐쇄되잖아요. 일단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인위적인 폐쇄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쓰러져서 출근을 못해서 완전히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원산만 해도 이제는 배로 무역을 많이 하던 데니까 이제 감염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세관과 이런 해운회사인 회주점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 왕래가 많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감기가 낫기는 빨리 낫기 때문에, 근데 빨리 전염돼도 빨리 났었나 봐, 이 당시에는. 빨리 낫기 때문에 별로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하나, 실로 곤란. 이 때문에도 그렇게 크게 한때 잠깐 유행하는 감기겠지 하고 끝난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심상하게 여긴 거죠, 아직은. 그리고 몇 사람들은 며칠 앓다가 낫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봤나 봐요. 이런 기록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만주에는 당시에 범람이 되고요. 이제 압록강 근처는 여기에도 이제 전염이 되고 드디어 원산까지 상륙이 됐다는 거죠. 근데 원산이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 모르죠, 사실은. 기록만 갖고 보는 거니까. 원산도 무역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번져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일 뿐입니다. 그냥.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변방서부터 이제 차차 들어오는 거를 다음에 이제 서울이 되겠죠. 경성,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원산은 무역항입니다. 무역은 사람 왕래가 많죠. 왕래가 많으면 당연히 전염병은 금방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옛날 사진을 못 구해서 요새 사진입니다만 이런 이제 수송선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니까 재밌는 게 원산에 일본인 거주지 이런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이제 관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본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데에서 발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중국인 거주지인데요. 원산에 있는 거랍니다. 이런 것 여기도 아마 전염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6일이 돼가니까 드디어 이제 원산에 있는 무역항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해운회사에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세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 여기도 사람이 왕래가 많은 데죠. 이런데 집중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또 관공서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면 20명 중에 20여 명인데 그냥 20명이라고 잡읍시다. 4명만 외근할 정도, 4명만 출근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더 걸렸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그 지역 전체가 다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니까 지나가는, 근데 하나는 그냥 잠깐 앓고 끝나겠지 라는 식으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집단 감염 체제를 뭐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역학조사 이런 건 없었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되었을.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감기겠지, 한때 잠깐 앓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더 사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옛날 기록에서 보면 우습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전염병이나 의학에서는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선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항상 고증을 하고 조심하는 게 최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